자, 이번 영상은 어떤 젊은 분의 기특하지만 조금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입니다. 1억을 모았습니다. 27살에 1억을 모았다는 것만 봤을 때는 아마 여자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분이면은 아무리 빨리 취업을 해도 뭐 조금 나이대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뭐 여자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먼저 종잣돈 1억을 모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에다가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을 합쳐가지고 서울에 1억 전세에 살면서 매달 200만 원씩 부모님께 갚았습니다. 작년에 1억을 모으고 이제 여윳돈이 남아가지고 소액으로 주식도 조금 사고 전보다 더 재테크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씩 갚았다는 것 자체가 한 1년에 한 2,400 정도니까 한 3, 4년 정도 모았으면은 얼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에 해서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23, 4살부터 일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월급은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받아서 200을 보내신 거네요. 그러면 엄청난 거네. 거기다가 저축은 현금 100만 원, IRP 25만 원, 주택연금 10만 원, QQQ 1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강남이고요. 집은 강북에 살고 있어요. 제 고민은 작은 돈이긴 하지만 부인남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본가는 충청도 쪽이고요. 직장은 강남 쪽이니까 본가에 살기는 좀 어렵고 1억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이 집에서 산지 2년이 됩니다. 8월까지 공부해서 8월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작은 빌라라도 매입할 게 나을지, 아니면 대전 같은 곳, 충청도이시니까 대전에 전세 끼고 아파트 사서 월세를 살지, 뭐 불법 개조 건축물에 살아도 괜찮은지 등등 고민이 많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없는 부모님께서는 그냥 5% 전세금 올려주고 2+2를 쓰라는 거죠. 플러스 2년을 쓰면 되지 않냐 하십니다. 2년 만에 지금도 이 금액으로 비슷한 퀄리티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4년 뒤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부인남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버는 돈의 거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한테 이제 빌린 돈을 갚았죠. 그러니까 뭐 나름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웠고 그 계획을 잘 이루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취업하셔가지고 또 착실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1억이나 모았다는 거는 20대 1억? 이거는 아주 잘하신 거 맞는데, 문제는 이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잣돈 1억을 모으라고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하시길래 모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유튜브에서 1억 모으라는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1억 모으지 말라는 유튜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까지 모으는 건 너무 과하니까 뭐 3천이나 5천 모으면 뭔가 투자를 하라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1억 모으라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분이 약간 행간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지금 돈이 목표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릴까 하실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27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갚았죠. 작년에 1억을 모으고 이제 여윳돈이 남아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저는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이게 목표니까 목표 달성을 한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여윳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1억을 모으는 거 달성했으니까 원래는 1억을 모으고 나서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계속 가도 되는데 1억이 목표였으니까 야, 이젠 여유 아닌가? 이제는 굳이 모을 필요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남는 돈을 뭐 하지? 해서 이제 소액으로 주식도 사고요. 뭐 재테크 관련된 공부도 이거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RP도 하고요. 주택연금도 뭐 하라고, 이건 저거겠죠. 청약이겠죠. 청약저축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QQQ 같은 것도 그냥 한 주씩 사고 있어요. 또는 우량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성실한 성격이었지만 목표 설정을 약간 잘못한 거일 수도 있죠. 그냥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분은 이런 단순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달려올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나 모았는데? 저 모았어요. 자, 다들 1억 모으라면서요. 모았습니다. 근데 모았는데 뭐 해야 돼요? 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돈을 모으는 것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병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은 그냥 들어오는 거고 지출은 내가 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남는 건 그냥 자동으로 통장에 쌓여요. 저축하는 게 어떤 시간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라는 건 반대로 돈을 조금 쓰긴 쓰지만 대부분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모으는 거는 약간 의지를 모으는 거고 공부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자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병행이 됩니다. 근데 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쉽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돈을 모으기로 마음 먹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텐데 저도 겪었고요.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축하기로 마음먹잖아요. 시간이 남아돌아. 밤에 할 게 없어요. 주말에 할 게 없어. 시간이 남아가지고 회사의 주말 당직도 그냥 자원합니다. 돈 안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남아도는데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어떡하냐. 이런 지친 마음을 뭔가 위로를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막 해요. 그래서 인터넷 막 커뮤니티를 뒤진다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냥 드라마 보면서 그냥 하루를 좀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공부를 끼얹어? 아, 나 이거는 못해. 아, 이건 아니야. 내가 1억도 없는데 나 돈도 없는데 뭔 공부야. 우선 이거에 집중해. 이거 하기도 힘들어. 이거 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 고민은 작은 돈이긴 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작은 돈 절대 아니고요. 엄청 큰 돈이고 1억을 모으려면 100만 원씩 100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묵묵히 한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죠. 저는 요거 QQQ1 한 주. 요게 어떤 의미냐. 그냥 공부를 하기보다는 우선 그냥 여기다 넣어놓으면 장기 우상향해서 이게 연 7%씩 불어나기 때문에 뭐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 없이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좀 잠수함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잠수함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소리를 음파를 가지고 이제 추측하는 그런 수중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데 그냥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 인생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잠수함을 타고 운행을 해야 되는 선장이에요. 1인 선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를 지금 정하지 못했는데 그냥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바닷속, 이 수중에서 정말 뭐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어떤 그 느낌과 의지와 약간의 되겠다는 신념 가지고 소나의 음파처럼 그런 걸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진짜 곳곳에 암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움직일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무주택에서 먼저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제 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면은 집을 사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집을 사야겠네. 자, 목표가 1억이었는데 달성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뭐야? 라고 봤을 때 집 사는 거네. 집을 사야겠다라고 목표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시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전에 사요? 서울에 사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돈만 모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 똑같을 건데 돈만 모아놨는데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져요. 엄청 조급해집니다. 왜냐면 그 전에 1억을 모으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1억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투자를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조급한 게 없어. 빨리 모아야지 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막상 모으면 이제부터는 다 할 수는 있는데 공부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선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근데 곳곳에 암초가 있는 거예요. 잠수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1억을 모았든 2억을 모았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가 돼야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보아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지. 무작정 가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저축이 목표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꼭 잘 모아놓고 실수해요. 진짜 이상한 뭐 오피스텔 신축 분양 가서 받으러 가고 갑자기 막 도시형 생활주택에 꽂혀가지고 막 신축 사러 가고 뭐 하여간 이상한 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뭐 무슨 테마주에 갑자기 꽂히거나 삼성전자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잡주 12개 사고 있고 막 뭐 상패당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저축은 공부가 아니거든요. 저축하고 투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축은 그냥 하는 거고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텐데 이 정년퇴직하신 아버님들 중에는 그냥 재취업을 막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임원으로 막 은퇴하셨어도 그냥 뭐 소일거리라도 막 찾으려고 그래. 그냥 월화수목금에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돼. 도저히 나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월급만 나오면 나는 그냥 하려고 해요. 돈과 상관없이. 이게 관성인 거죠. 그냥 내가 어떡하지? 뭐 목표가 없으니까 뭐라도 막 해야 되겠다라는 막 조급함.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주식을 해도 되고 코인을 해도 되는데 주택은 사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사지 마라. 좀 준비가 훨씬 많이 된 다음에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나 코인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해. 근데 주택을 100만 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돈을 넣어야 돼. 근데 이왕 모아놓은 1억 다 넣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면 주택은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가지는 마시고 주식이나 코인같이 작은 돈을 똑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1억 태웠다가 6천 되는 거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나의 몇 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낌을 봤을 때 QQQ를 한 주씩 모으고 있는 27살의 여성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이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압박감을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압박감이라는 거는 규모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1억을 가지고 주식 사는 거 이것도 무서운데 1억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한 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호갱노노 들어가요. 매일매일 네이버 부동산 봐가지고 가격 떨어졌나 올랐나 막 보고 인터넷에서 맨날 유튜브 찾아보면서 뭐 폭락을 한다는 거 막 맨날 들어가서 보고 또 반대로 상승한다는 거 맨날 가서 보고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하고 어떤 날은 또 누가 상승한다니까 또 너무 좋고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갑니다. 뭐 부익남님 짱 뭐 이렇게 하고 또 가다가 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들으면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해서 댓글 지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멘탈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하지 마세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하면은 너무 마음 편하다라는 분들 많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집을 사고 나서야 평안을 얻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어느 정도 기초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좀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어차피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라는 뭔가 기반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있는 이분은 기반이 없고 지금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엄청 흔들립니다. 이대로 뭘 사면은 미친 듯이 막 흔들리게 돼요. 근데 부동산 쪽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상한 선택들을 막 하거든요. 막 급급매로 막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아마 이거 보는 분이 저는 좋은 얘기 하신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되죠? 라고 그냥 콕 하나만 좀 찝어주세요. 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다. 이미 QQQ를 하나 사셨잖아요. 1주를 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QQQ를 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까운 부모님이 가장 이해를 잘 해주시니까 우리 부모님께 QQQ를 왜 사야 하는가, 왜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PPT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대본 없이 말씀하시든지 약 30분 정도 우리 부모님께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하시라.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QQQ를 이미 샀으니까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부해봐라. 주식 공부하든지 부동산 공부하든지 어차피 다 투자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30분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해보세요. 반대로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계속 파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더 어려워. 다른 건 엄두도 내지 마세요. QQQ 투자하는 게 어려우면은 다른 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남한테 설득할 수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다른 거 할 때 기반이 될 겁니다.